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현재 GS 리테일 채용형 인턴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자소 작성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GS 리테일은 최근 떡상하고 있는 유통회사 중 하나죠. 이마트나 롯데쇼핑, 신세계 이 대부분의 이런 유통회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와중에도 편의점 사업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포수만 많은 줄 알았더니, 그리고 생활 근린 시설로서 담배만 팔고 그냥 과자나 맥주만 파는 줄 알았더니, 이런 생활 밀접형 오프라인 점포라는 그 주된 기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어떤 확장성 있는 어떤 사업 제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요 유통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들, 기사들 찾아보시면 편의점이 얼만큼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와 제휴, 사업적 제휴와 확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그런 편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단순하게 편의점이라고만 얘기하기에도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편의점에 취업하시게 될 지원자분들께서도 단순하게 편의점 영업관리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벗어나서 편의점이라는 이 오프라인 점포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그 생활 근린시설로서 편의점이 기능하고 더 그런 다양한 기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자소서에서 녹여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보고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뽕을 여러분들한테 맞게 해주기 위해서 GS 리테일이 시가총액이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이미 제끼고 3조 이상을 달성했다라는 그 기사 내용이 보이고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정도로 이 편의점 업계에 대한 투자자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 소비의 그 직접적인 수혜까지 받고 있는데, 그 실적이 사실은 3, 4월부터 제대로 반영될 걸로 기대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 또한 더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사업 보고서를 보러 떠나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검색했고요. 분기 보고서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 바로 한번 같이 고고싱 해 보시죠. 취업은 옴스 잡스. 사업의 내용 보면은 GS25 슈퍼마켓, 슈퍼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편의점 사업에 대한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편의점의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 4가지를 너무 잘 정리해놨습니다. BGF 리테일, CU죠. 거기서 정리한 것과 GS 리테일에서 정리하는 건 다릅니다. 이 사업 보고서를 쓰는 거는 이 업체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 쓰는지,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자체가 이 회사들의 역량을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편의점이 갖고 있는 이 편의성에 대한 측면을 4가지로 잘 정리를 해뒀는데요. 쇼핑 시간의 편리함, 장소의 편리함, 상품적 편리함, 그리고 생활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 요 4가지가 이 편의점 산업의 앞으로의 변화, 현재의 변화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4가지 키워드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최근 기사들 잘 수집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편의점이 변화하고 있는지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 상반기에 올렸던 BGF 리테일 자소 작성법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좀 이 편의점 산업 분석, 여러분들의 관점 정립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거나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압축 판매, 잘 팔리는 상품 위주입니다. 마트만큼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편의점은 우리 생활 근린 시설로서 필요한 제품들만 이 효율적으로 판매를 해야만 점포당 매출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생활 서비스 상품 또한 취급한다. 어떤 생활 서비스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공과금 납부, 아니면 카드 발급, 아니면 택배, 수령 및 배송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하죠.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는 게 편의점의 기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편의점에 더 많은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GS 리테일이 어떤 업체와 어떤 제휴를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신다면 이 편의점의 기능이 얼만큼 더 확대되고 있는지 좋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체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거 포인트죠. 제가 지난번에 BGF 리테일 분석할 때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편의점 잘 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점포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너무 많은 점포가
계속해서 신설되다 보면은 같은 지역군 내에서 여러 점포가 동시에 경쟁함으로 인한 점포당 매출액 내지는 점포당 수익성이 감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는 이 점포 신규 점포 출점과 개별 점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점포당 매출액이 다른 이 편의점 브랜드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혜택이랄까요? 아니면 수익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 위치로 보았을 때는 GS 리테일이 편의점 업계의 1티어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사들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푸드점화에도 한층 앞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뭐냐 간편식품 판다, 신선식품 팔 거다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편의점이 이 푸드점화라는 걸 지금 편의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런 개념을 제시한 건지 정확하게 기사를 통해 찾아보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부분은 이 편의점의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이 프랜차이즈 산업이라고 지난번 설명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은 다수의 점포를 운영할 때 그 수익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가맹점주들을 모시고 있느냐 자체가 회사의 수익성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많은 가맹점주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거고, 가맹점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바로 여기 MD 역량 내지는 컨셉 점포 아니면 서비스 역량 아니면 점포당 매출액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GS 리테일이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한다면 편의점 산업업계에서 1티어로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독보적인 위치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부분 강조하면서 GS 리테일 지원 동기 써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뭐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자소서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GS 리테일 지원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통산업 중에서도 편의점이 갖고 있는 매력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사업의 내용에서 이 사업보고서상의 사업의 내용에서도 편의점이 갖고 있는 4가지 편의성 기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우리 삶에 주는 진짜 그 편의가 무엇인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주는지, 그게 우리 삶을 얼마나 더 윤택하게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 구체적인 사례도 같이 제시를 해보세요. 제가 기사들 검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S 리테일이 어떤 점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어떤 특성화 점포, 어떤 시도를 통해 어떤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들에게 더 신선한 편의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시한다면 GS 리테일이 지원한 동기 쉽게 써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GS 리테일이 갖고 있는 강점을 좀 부각시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편의점 산업의 강점, 편의점 사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요소들 아까 살펴봤었죠. 뭐 MD가 될 수도 있고 특성화 점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운영 노하우 등등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GS 리테일이 갖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켜 보면서 이런 것들이 가맹점주 확보와 그리고 회사 발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가장 잘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라는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 제시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힌트 다 드렸죠?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지원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한 본인의 경험과 노력인데, 결국에 우리는 영업관리 직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직무만 정해져 있다는 의미고 직무 역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적극성과 무대포 정신, 자,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단순 무식해요. 단무지 같아요. 우리도 이제 영업관리도 이제 인텔리전트 아니겠습니까? 인텔리전트 영업이 필요합니다. 자, 영업 관리를 어떻게 해야 인텔리전트하게 영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제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를 경험을 기반으로 좀 도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바, 자, 업무, 인턴, 아니면 뭐 서비스업,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텐데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은 상황을 개선했는지, 어떻게 점포 효율을 높였는지, 자, 어떻게 고객 만족을 이뤄냈는지, 뭐 고객이라고 한다면은 뭐 소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뭐 이 점장님이나 아니면 매니저, 뭐 기타 동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량을, 그 역량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역으로 꺼집어내다 보면
이걸 가지고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영업관리를 잘 해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또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도 같이 제시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영업관리를 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뭐뭐를 했다라는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무논리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논리 접근은 최악입니다. 최악. 자, 그게 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서비스 역량을 키우고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자, 이게 단순 무식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요소들을 학습하고자 편의점 알바만 1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뒤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알바만 했다가 아니죠. 그래서 해서 얻은 결과까지 나와야죠. 자, 그 결과 어떤 운영 노하우와 어떤 뭐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까지 가줘야만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인사이트죠. 자, 세 번째,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들이 꺼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섰던 경험, 나서서 뭔가 했던 경험들은 있을 거예요. 쓰던 것들 있잖아요. 자, 근데 쓰던 것들이 있을 텐데 접근을 좀 다르게 해보자고요. 이걸 잘하려면 상황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상황 설명. 자, 조직에서 어떤 상황이었다. 여러분이 나서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내가 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을 분명하게 해야 여러분들의 행동이 당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개선, 행동, 변화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드러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포인트만 신경 써서 쓰시면 뭐 충분히 접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수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 자, 극복한 경험이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실수나 실패가 초반부에 나와야겠죠. 뭐 되도록이면 150에서 200자 이내로 좀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1000바이트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30%라고 쓰겠습니다. 30% 이내 분량으로 쓰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실수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 어떤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접근, 어떤 식의 대응, 어떤 식의 변화를 내가 만들어 나갔는지 그런 과정을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업무를 하면서 망쳤던 거 아니면 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었는지를 그런 단계적으로 아니면은 좀 이제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포인트는 그 디테일한 과정이 최대한 잘 드러날수록 좋다라는 점 좀 기억하시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지킨 경험에 대해 서술하라고 하는데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리함을 감수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윤리적인 선택,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윤리적 행동을 하게 되면 윤리적이나 뭐 솔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손해 내지는 나한테 피해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어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실수를 했어 사실. 아니면 조직에 해가 될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거야.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애들이 나 분명히 나쁘게 볼 거야. 하지만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정직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도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뭐 인턴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본다면 인턴이나 업무 상황 속에서 뭐 거래 상대방에게 이걸 얘기할 경우
뭐 우리가 불리해. 혹은 내가 불리해. 하지만 나는 어떤 생각이었고 솔직해야겠다고 생각해야겠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응했고 그 이후의 수습이나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갔는지 써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5번 항목도 충분히 써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GS 리테일 굉장히 이 유통업계에 떡상한 이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인턴 채용인 만큼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많이 지원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꼭 뭐 전환을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험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꼭 지원하셔서 좋은 경험 쌓고 나중에 GS 리테일을 가든 더 좋은 곳으로 가든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후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